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가우스 소거법을 이제 활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에서 우리가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특별히 이제 그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행렬에 대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을 해서 기하행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간단한 형태의 행렬로 우리가 변형을 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기하행 사다리꼴은 이제 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의 행렬인데요.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데뿐만 아니라 행렬의 여러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행렬이 기하행 사다리꼴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한 그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세어렘 3.16에서는 어떤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행렬로부터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B를 만들었는데 B가 만일에 이제 그 기하행 사다리꼴의 행렬이라고 한다면 B의 모습과 A의 모습이 서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기하행 사다리꼴의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즉 B를 통해서 이제 A를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고 혹은 A를 통해서 B가 어떻게 될지를 유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A가 n/n 행렬이라고 두고요. 자, 이 행렬의 랭크를 R이라고 둘 텐데 랭크가 0인 경우는 우리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어떤 행렬의 랭크가 0이라는 뜻은 A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이 전부 0인, 즉 0행렬이 되는 경우가 랭크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뭐 기하행 사다리꼴도 뭐 뻔하고 특별히 그 대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R이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행렬에 대해서 엘리먼트로 오퍼레이션들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해서 B를 얻었는데 이 B가 기하행 사다리꼴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를 구성하고 있는 행 중에서 난제로 로우가 몇 개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실을 생각을 해보죠. 네. 지금 B가 기하행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number of non-zero row의 개수는 뭐랑 동일하냐면 B의 랭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하행 사다리꼴의 특성을 얘기를 할 때 기하행 사다리꼴의 랭크는 기하행 사다리꼴을 구성하고 있는 행 중에서 난저로의 개수와 동일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B라고 하는 것은 A로부터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들을 유한번 적용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A의 랭크와 B의 랭크는 일치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정이 A의 랭크를 R이라고 두었기 때문에 그 R은 기하행 사다리꼴에서 난제로 로우의 개수와 일치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기하행 사다리꼴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B를 보면 처음 알게 행은 난제로 로우가 될 거고요. 나머지 행들은 제로 벡터, 모든 성분이 0인 그런 제로 행이 되겠습니다. 난제로 로우가 지금 알게가 있는데 기하행 사다리꼴이므로 첫 번째 행을 살펴보면 자, 처음에 0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0이 아닌 원소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0이 아닌 원소는 1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또 다른 어떤 값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행을 보면
처음이 0이었다가 한참 0이 나오다가 0이 아닌 원소가 처음으로 나타날 텐데 그 원소는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R개가 있으니까 난제로 로우가 맨 마지막 R번째 행도 마찬가지로 0이 처음에 등장하다가 0이 아닌 원소가 처음 이제 등장하겠죠? 자, 이런 꼴인데, 이런 꼴에서 첫 번째 행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등장하는 컬럼의 번호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 컬럼의 번호를 우리가 J1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1이 될 텐데, 그 1이 나타나는 컬럼의 번호가 있겠죠? 그 번호를 J2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각각의 행에 대해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1일 텐데 그 녀석이 나타나는 컬럼의 번호를 J1, J2, 점점점점 해서 JR이라고 두겠습니다. 즉, JI는 컬럼 번호죠. 컬럼의 인덱스입니다. 컬럼인데 그 컬럼이 어떤 컬럼이냐면 그 i번째 행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나타나는 그 컬럼 번호가 되겠습니다. The first non-zero 성분이죠. 물론 그것은 1입니다. first non-zero entry 어떤 거냐면 i번째 행. i번째 행에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나타나는 컬럼을 이제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J1 컬럼을 보면, 자, 기하행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요 1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컬럼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컬럼 벡터는 지금 A를 m by n 행렬로 두고 시작을 했으니까 B의 행도 m개가 되는데요. 즉, 이 J1 컬럼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성분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니까 그러한 벡터를 우리가 E1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FM에 있는 벡터로 생각하는 거죠. 즉, E1은 1, 0, 0, 0, 0에서 0까지 성분의 개수가 이제 FM의 벡터니까 m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이 동그라미 친 1이 나타나는 컬럼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2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0입니다. 그러면 이 컬럼 벡터는 E2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R번째 행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친 이 1이 나타나는 컬럼 벡터를 보면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뭐죠? 위에서부터 R번째만 1이 되는 거니까 2R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B라고 하는 행렬을 표현을 할 때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이라고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B1, B2와 같이 이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찰한 내용을 컬럼을 나타내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한다면 BJ1 컬럼은 뭐가 되죠? 제1번째 컬럼이 이제 BJ1인데 그게 바로 E1이 되는 것이고요. BJ2는 E2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BJR을 보면 ER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BJI가 EI가 되도록 우리가 그 J1부터 JR을 잡았죠. I는 1부터 R 사이에 있는 각각의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사실을 정리하면
각각의 i에 대해서 1과 r 사이에 있는 i에 대해서 B의 ji번째 컬럼 bji가 이 i가 되도록 우리가 ji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잡고 나면 j1부터 jr이라고 하는 이제 컬럼들이 정해질 텐데 그 번호에 대해서 A에 있는 컬럼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행렬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컬럼을 small a1, 두 번째 컬럼을 small a2와 같이 표기를 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이제 B라고 하는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에서 J1, J2, JR 이 컬럼들을 우리가 정했는데요. 이 컬럼에 해당하는 A라는 행렬의 컬럼을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즉 A, J1 컬럼부터 A, JR 컬럼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J1부터 JR까지가 여기 컬럼에 등장하겠죠? 자, 이렇게 그 A라는 행렬에 대해서 이거에 대응하는 컬럼 생각을 해보면 이 컬럼 벡터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A라는 행렬의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유한번 적용해서 B라는 행렬을 우리가 얻었는데요.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A의 elementary matrix를 이제 유한계를 곱하는 것이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유한번 적용해서 얻어진 행렬을 이와 같이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행렬들은 전부 다 인버터블입니다. elementary matrix니까. 인버터블 매트릭스의 유한계의 곱도 인버터블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의 곱을 그냥 간단하게 m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때 m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버터블 합니다. 그래서 A하고 B 관계가 이런 적당한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A에 곱해서 B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행렬의 곱에서 A의 컬럼 벡터와 B의 컬럼 벡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예전에 했던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자, MA를 이제 곱할 때는 M이라는 것과 행렬 A를 곱하는 건데 행렬의 A의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곱하면은 곱한 결과의 첫 번째 컬럼은 M 곱하기 A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한 행렬의 두 번째 컬럼은 M 곱하기 A2가 됐었죠. 자, 그런 식으로 맨 마지막 컬럼은 M 곱하기 AN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제 MA 곱한 것이 B랑 동일한 거니까 결국 이 사실로부터 B의 그 K번째 혹은 J번째라고 하죠. B의 J번째 컬럼 벡터를 우리가 BJ, 스몰 BJ로 표현을 하기로 했는데 그 녀석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여기가 지금 J번째니까 B 스몰 J라고 쓸 수가 있겠죠? 스몰 BJ로. 자, 그것은 어떻게 곱한 거냐,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 M 곱하기 라지 A의 J번째 컬럼을 곱한 형태로 주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관계를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한 J1부터 JR번째 라지 A라는 행렬의 컬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컬럼 벡터들의 1차 결합을 생각을 해보고요.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게 하는 개수가 어떠한 값들이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는
C1부터 CR이 모두 0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라고 두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M이라는 행렬을 이제 곱해보죠. 자, 곱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그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는 거니까 이 결과는 M 곱하기 0벡터랑 같을 거고 이것은 0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라고 하면 이게 0벡터가 되는데 또 이 녀석을 조금 더 이제 다르게 계산해 보면 이제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M하고 C1, A, J1을 곱하는 것을 순서를 조금 바꿔서 스칼라를 앞에다가 곱해서 M, A, J1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것도 비슷하게 계수 앞에 있는 그 스칼라를 앞에다 뽑아 놓고 M이라는 행렬과 컬럼 벡터를 곱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뭐가 될까요? 지금 이 사실에 의해서 첫 번째 M, A, J1은 B, J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CR에 B, JR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J1부터 JR은 이 조건이 만족을 하도록 우리가 정했으니까 여기 벡터가 E1이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ER이 되겠습니다. 지금 E1부터 ER에 1차 결합이 되는데 그 1차 결합이 0벡터가 된다는 것을 얻은 겁니다. 자, 근데 E1부터 ER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는 경우는 C1부터 CR이 모두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즉, 이 녀석이 0벡터가 되게 하는 개수는, 스칼라는 이러한 경우밖에 없으므로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AJ1부터 AJR이라는 이 컬럼 벡터들을 생각을 해보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이러한 컬럼 벡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뿐만 아니라 A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컬럼 벡터들이 AJ1부터 AJR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는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자, 1부터 n 사이에 있는 각각의 k에 대해서 우선 B라는 행렬을 생각을 해보죠. 자, B라는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 자, R개의 그 행만 난제로로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는 그러한 꼴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 녀석의 k번째 컬럼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BK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여긴 다 0이니까 여기 있는 처음 R개의 행만 어떤 값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k번째 벡터는 적당한 스칼라 D1부터 DR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녀석은 D1의 E1부터 DR의 ER 벡터와 동일하겠습니다. E1은 첫 번째 성분이 1이고 E2는 두 번째 성분만 1이고 ER은 R번째 성분만 1인 거니까 이 벡터는 이와 같이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A와 B 컬럼의 관계가 조금 전에 BJ 컬럼은 M 곱하기 AJ 컬럼이라는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M이 인버터블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한다면 양변에 M의 역행렬 곱셈을 하게 되면 AJ가 M 인버스의 BJ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모든 컬럼에 대해서. 자, 이 사실을 이제 요 BK라는 컬럼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A라는 행렬의 K번째 컬럼은
M 인버스 BJ가 되겠죠? BK죠, 참. 네. 자, 그럼 M 인버스의 BK 대신에 우리가 D1, E1부터 DR, ER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D1에 E1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E1이라는 벡터는, 컬럼 벡터는 BJ1이라고도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ER은 BJR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D1의 M 인버스에 BJ1부터 DR의 M 인버스의 BJR이랑 같은데요. 자, 여기가 뭐가 될까요? 네, AJ1이 되겠습니다. D1의 AJ1. 자, 그런 식으로 여기는 A의 JR이 되겠죠? 네. 즉, A의 K번째 컬럼 벡터는 조금 전에 생각한 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B라는 행렬에 대해서 K번째 컬럼 벡터가 BJ1부터 BJR에 의해서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할 텐데, 그때 사용되는 스칼라들, 개수들과 동일한 개수들을 사용을 해서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의 K번째 컬럼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A의 K번째 컬럼은 AJ1부터 AJR에다가 여기서 사용한 D1부터 DR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A의 모든 컬럼 벡터들은 오로지 이러한 벡터들에 의해서 표시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A1부터 AN 컬럼 벡터들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자, 이 R개 컬럼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스패닝 셋을 생각을 해보면 A1부터 AN 모든 컬럼 벡터가 오로지 이것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되는 거니까 포함이 됩니다. 자, 따라서 A의 컬럼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서브스페이스는 이쪽 서브스페이스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이 컬럼 벡터들은 A의 컬럼 벡터들 중에서 R개를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R개를 사용해서 생성되는 스패닝 셋은 모든 컬럼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스패닝 셋과 비교해보면 포함됩니다. 즉,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C에서 여기 있는 벡터들이 1차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J1부터 AJR은 이 전체 혹은 이 전체를 우리가 뭐 W라고 부른다면 W를 생성을 하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베이시스가 되겠죠. 자, 근데 W를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썼냐면 RLA라고도 썼습니다. LA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인데요. 그 녀석의 치역이 정확하게 이와 같은 W랑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LA에 어떤 X라는 벡터를 대응시킨다는 것은 A 곱하기 X인데요. 자, 어떤 행렬에다가
x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곱셈을 한다는 얘기는 A를 구성하고 있는 컬럼 벡터들이 1차 결합이 되죠.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렇게 됩니다. 즉 LA에 대응되는 이 벡터 AX는 결국 A1부터 AN의 모든 1차 결합을 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LA의 모든 가능한 대응한 값을 다 모아두면 그 녀석이 정확하게 이러한 A의 컬럼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가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러한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한 것을 정리하면 LA라는 행렬의 멀티플리케이션,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생각하고 그 녀석의 치역은 AJ1부터 AJR로부터 생성이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 치역의 즉 컬럼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된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 세어렘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